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럼 대표님과 함께 증시에 대한 진단도 해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비트코인 그리고 금까지 글로벌 자산들이 대폭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된 대응 전략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사실 계속해서 무섭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이 지수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 현물 자산들까지 일제히 좀 상승세를 펼쳤는데요. 확실히 어제 나스닥 시장을 보니까 이게 본격적인 조정인가 상당한 공포감이 좀 들게 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나스닥이 3% 이상 급락세가 좀 나왔는데 기술주에 대한 이 폭락 이유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일단 뭐 이유라고 하면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증시 자체의 공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많은 섹터들 특히 뭐 우리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를 해왔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전기차 뭐 관련된 2차 전지 여기 추가적으로 어떤 메디케이드 관련된 지원금들 그리고 여기에 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방산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조정이 다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를 비롯해서 정말 그러니까 실적과 별개의 사항으로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오히려 그동안 저평가되던 종목을 사셔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알파벳. 알파벳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장중 5%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 제가 실적이 안 좋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상세히 열어봤습니다. 근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13%, 분기 대비를 해도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47억 불, 그러니까 전년 대비 26%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일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보니까 유튜브 시청 광고 유입 중 부분에서 매출이 조금 소폭 예상보다 후퇴했다라는 거지 성장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실적만 가지고 이 거래가 살아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엊그제도 발표를 했던 이 제너럴 모터스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9.3%니까 아주 양호하게 나온 영업이익률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좀 상세히 좀 살펴보고 나니까 제너럴 모터스가 이번에 2분기 때 전기차의 인도량이 직전 분기에 대비했을 때 무려 34%가 증가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제너럴 모터스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탄력이 있는 성장 동력은 전기차 부분이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자, 이거는 뭐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뭐 저도 어제 썸상 시크릿에서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합을 맞추면서 얘기도 나눴지만은 과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귀에 총을 맞은 것에서 피습이 된 결과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과연 언제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이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이제 하지 않겠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한 이래로 미국의 120년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을 단임제, 즉 4년만 임기를 했던 대통령은 7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7명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뭐 존 F 케네디 같은 대통령 뭐 임기 중에 이제 뭐 암살을 당했으니까 피습을 사망을 하셨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히려 우리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걸프 전쟁도 승리를 했었고 굉장히 좋은 이슈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오히려 미국 내에서의 어떤 유가 부분들 폭등도 나타났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선되지 못했던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서서 많은 대통령들도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국 영웅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됐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서 지금 라이벌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유지를 하던 정책들 이거를 과연 조금이라도 다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같이 가나요,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도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게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네. 아이러니하게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자, 그 말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거의 컨트롤 CV 혹은 이보다도 훨씬 더 퍼포먼스가 크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상 추가적인 게임을 한다. 우리가 이 선거에 대한 승리 확률을 우리가 예상한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민생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죠? 나가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는 금리 안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거는 과연 그럼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금리를 내리길 바랄까요? 아니면 그냥 유지하길 바랄까요? 내리나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했던 결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충수가 되는 역할이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도가 갑자기 급상승할 때 대비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단임제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대한 대비를 미리 민주당 인사들이나 백악관에 알려서 대비를 했었더라면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더 적극적으로 했을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 무조건 연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차피 이제 남이다라는 식으로 선언은 해야겠지만 문제는 기존의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던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변동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하도 뭐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페드워치가 7월 17일 날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앞으로 9월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100% 금리 인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그렇게 안 할 거라 했습니다. 네, 동결 가능성이 약 3.8% 정도 됐었다가 오늘 또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려낸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어마어마한 금융들이 움직이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네. 여기에 있는 시장의 전문가들조차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손실이 났다. 그러니 누구를 탓한다. 뭐가 잘못됐다라는 입장보다는 지금은 기술적인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히려 이 조정 장세를 활용한다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할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또 이 마이너스 8%에 대한 폭은 또 다시 이제 수급이 회복돼야겠죠. 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주가의 탄력은 우리가 좀 더 탄력이 높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실적이 높았다라고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차라리 주가가 좀 견고한 모습이겠지만 만일 네. 실적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은 충격이 좀 여기에 있겠죠. 대해서는 공포 매물에 추가적인 매물까지 나오니까 손실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실적주가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은 즉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들을 우리가 공략하는 방안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식 투자에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말씀 주신 대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조정 상세라고 한다면 지수는 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도 사실상 뭐 122평선이 코스피 깨지는지 약간 좀 불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수에 대한 사실 저는 판단이나 이번 주에 만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일요일 날 사퇴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공포를 소화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네. 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트럼프라는 개인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골머리를 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맨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사퇴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제 뒤늦게 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야 됐어요. 내가 지금 많이 불안한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멜라를 지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좀 아름답게 좀 바뀌었을 건데 이 부분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리더십 자체가 부재하니까 이제 더 급등 급락밖에 남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수를 입장을 봤을 때 일단 우리가 미국 지수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위 30개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1% 지금 하락이 됐고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3% 상승했다 3%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월간으로 보더라도 사실 월초 대비를 했을 때면은 그렇게 큰 변화폭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간의 장세에서의 변화는 빠르다는
있다라는 건데 네네. 여기서 이제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 이 러셀 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 오히려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종목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또 트럼프가 금리 안 내릴 것 같은데 연준이 금리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소형주에 대해서 주가가 더 빨리 급락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번엔 아이러니하게도 실적이 좋았던 IT 기업조차도 우리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 오히려 조정을 받지 않은 섹터들이 중소형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증시의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놓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약 10% 가까이 지금 이제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네. 실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는 코스피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의 주도 산업들이 우리 중소형 종목들에게 당연히 이제 그 사업을 분할을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양분하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들을 놓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반짝 수익을 만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종목들 특히나 실적이 강한 강소기업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코스닥을 한번 잠깐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난 하락 직전이던 7월 11일자가 866이었습니다. 아직 10%까지 좀 후퇴했다. 뭐 잠깐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회복을 조금 빠르게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네. 차라리 우리가 조금 더 공략해 볼 수 있는 하반기는 이 중소형 종목들, 그러니까 거론이 안 됐던 종목들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내가 변동에 아직까지도 내가 확신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현금을 보유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남들이 보지 않는 종목을 가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에이스 침대 같은 기업이겠죠. 네. 에이스 침대 잠깐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를 제가 이제 에이스 침대를 제가 종종 이제 점상 시크릿도 말씀드렸지만 자 보십시오. 연초 대비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도 사질 않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낮네요. 적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거래가 2,255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지금의 시장에서의 하락은 정말 기술적인 대응밖에 없다. 우리가 장기 시장의 전망은 이미 어떤 정치 후보가 결국엔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스탠스가 나올 때만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퍼포먼스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대한 부분인 네네. 거지.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7월 증시는 공포 장세에 너무 억눌려 있다라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섹터별로도 좀 대응 포인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뭐 반도체 종목들부터 좀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좀 크게 조정이 나와가지고 오늘이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 종목들도 약간 중소형단으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KRX 반도체 지수를 좀 먼저 제가 창을 띄워놨는데요. 일단 지난 11일이 고점이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4,800포인트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약 20% 가까이 조정이 나왔었죠. 근데 네.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은 뭐 저도 이전에 우리 방송에서 이제 이 시간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뭐 SNS텍이라든가 몇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처럼 조정이 잘 안 왔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네. 말은 뭐냐면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관심은 있었는데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됐다라는 점. 네네. 세 번째는 해외에 있는 기업과 벤치마크 혹은 이제 우리가 좀 유사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대비를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네네. 이런 점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대형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기하시면 어디로 가실 건지 참 궁금합니다. 과연 SK하이닉스가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향 HBM을 계속 납품을 하고 그쵸? 있고 네. 향후 미국이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정부 지원금을 준다 한다면은 그러면 당장의 수요는 누구한테 공급을 받겠습니까? 여기에 중국에 대한 공급을 받는다? 이 부분들은 불안하겠죠. 특히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면은 차라리 한국은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BM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HBM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8월부터 양산 및 납품을 다시 도전해 보겠다라는 기대감도 계속 지금 증권가에서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대감에 의한 매매죠. 오히려 우리가 2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레거시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거시 쪽을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2차 전지는 오늘 테슬라가 이제 간밤에 12% 정도 급락이 나와가지고 충격이 좀 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약간 LG엔솔도 그렇고 좀 바닥 잡고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이미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다시 바닥을 형성했나 이렇게 봐도 되나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쵸. 오늘 에코프로가 이렇게 빨간불을 켰다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에코프로가 빨간불을 켜는 걸 보면서 1주년 행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제가 지금 KRX 2차 전지 탑10 지수를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7월 26일 날에 9,500포인트였던 이 탑10 지수가 네. 오늘 3,753포인트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자,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에코프로 앞으로 뭐 400만 원 간다 썰이 돌던 고점 찍고 그때군요. 내려왔다가 모든 2차 전지 투자했던 분들 다 울며불며 힘들어하셨던 바로 그 날이 이 날입니다.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 아마 아시겠습니다. 똑같이 26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했던 부분들이 축소가 되고 위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이 생긴 것이고 두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연례적으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럼 당연히 마진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것들이 지금 종목 교체를 해서 탈출해야 된다는 시그널처럼 보였어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2차 전지 가격적 메리트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2차 전지가 조정받은 폭보다 반도체가 조정받은 폭이 크다 보니 그러면 오히려 지금 당장의 성장을 유호하고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떨어진 곳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적 부분들이 상대 예상보다 다행히 나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정치적 이슈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리스크를 감내하시고 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선택의 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전지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에서 뭐 제가 이전에도 언급됐던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동박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주가가 연초 훨씬 더 아닙니다. 지금 6만 원짜리 갔던 주식이 지금 많이 밀렸네요. 4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네.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쇼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선택하시냐에 대한 폭이 넓어진 바람에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 현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먼저 체크를 드렸고요. 한동안 저희가 또 굉장히 증시가 좋을 때 계속 올라갔던 게 같이 갔던 게 원자재잖아요. 금이나 구리 이런 것도 오늘 왜 이렇게 밀리는지 또 이 급락하고 있는데 원자재 관련 섹터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자, 돼요? 일단 구리 선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마찬가지로 상품들이 지금 거래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원인은 일단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이고 금리를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물가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건 이 떨어지는 폭이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지금 흥미롭게도 이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과 어느 정도 흡사하게 나타나고 네. 있는데 이는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AI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력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의 수요성은 지속적이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텔이나 구글 부분에서 지금 AI 사업 부분에 너무 버젯을 많이 쓰고 있네. 너무 네.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더 탄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구나 라는 우려감에서 지금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돈이 되든 안 되든 이 AI 사업을 놓칠 수 없다라는 알파벳의 핵심적인 사상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생각을 볼 수 있다는 거고 네네. 이 전략을 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리 선물을 지금 선물이 빠졌으니까 구리 선물을 산다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죠. 오히려 지금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회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닥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수 그러니까 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 자금의 유동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네. 어느 정도 관망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적인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섹터별로도 함께 점검을 드렸고요. 시장 많이 좀 힘드셨을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